네, 안녕하세요. 원원입니다. 제 채널을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2020년에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지금 현재 5년이 지났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때 아파트를 사지 않고 S&P를 샀다면 어느 정도 수익률을 얻었고 현재 아파트는 어느 정도 이게 가격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비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률뿐만 아니라 장단점 그리고 제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여전히 아파트를 매수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등을 다뤄볼 거고요. 그리고 이 영상이 현재 아파트와 주식을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조금이나마 저의 경험을 전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0년 11월 영등포구 모처의 아파트를 6억 5,500에 매수를 하였습니다. 6억 5,500은 신용대출을 1억 5천 받았고 전세를 끼고 샀고요. 내 전세는 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현금 1억을 가지고 총 6억 5,500의 아파트를 매수를 했고요. 근데 돈이 약간 모자라서 바로는 거주를 하진 못했었고요. 전세 한 바퀴 더 돌린 다음에 들어가자라는 마음으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2년이 흐른 뒤 2022년 11월에 다행히 추가 1억을 모아서 현재까지 실거주 중입니다. 저의 아파트 특징은요, 약 25평 2000년에 지어진 구축이고요. 그리고 뭐 나홀로 아파트지만 저는 그래도 한강이랑 가깝고 뭐 혼자 살기는 충분히 넓어서 나름 만족하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이 양화대교랑 가까운데 이 양화대교 야경 사진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6억 5,500 아파트 중에 매수시 1억이 제 현금으로 들어갔고 전세금 상환했을 때 또 1억이 들어가서 총 아파트에는 2억의 자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2억이 지금 현재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다뤄볼 거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취등록세, 복비, 아파트에 들어간 가전, 가구 이런 것들 전부를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매수할 때 1억, 실거주할 때 1억, 총 2억이 들어간 흐름을 S&P 500에 적용을 해볼게요. S&P 500은 제가 코덱스 미국 S&P 500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아파트 매매 시점에는 이 종목이 없었어요. 존재하지 않아서 오늘 S&P 500 수치는 타이거 미국 S&P 500을 따와 보겠습니다. 우선 제 매수 시점에 대해서 보면 저는 2020년 11월 1일로 기준 시점을 잡았고요. 그때 대충 타이거 미국 S&P 500은 9,36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1억을 매수했다고 가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전세금 빼줄 때 2년이 지난 시점인 2022년 11월 1일에 13,845원의 가격을 이용해서 또 1억을 매수했다고 가정을 하고 총 이렇게 해서 2억이 들어간 수치를 아파트 수익률과 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P 500부터 비교를 해볼게요. S&P 500을 2020년 11월 2일에 1억을 샀다고 하면 그때 단가가 9,360원이니까 총 1,684주를 살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후 2년이 흐른 뒤 2022년 11월 1일에는 마찬가지로 1억을 그때의 단가 13,845원으로 나누면 총 7,223주를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시점으로 총 17,907주를 매수했다고 가정을 할 거고요. 그럼 아까 본 아파트 6억 5,500과 S&P 500에 대해서 지금의 현재 가치는 어떤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파트는 최근 저희 매물 보니까 한 8억 5천이 중간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실거래가 기준으로 8억 4천이 찍혀 있으니까 저는 기준 가격을 8억 5천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아파트를 투자했었을 때 6억 5,500에 매수한 아파트는 5년이 흐른 지금 8억 5천이 되었고요. 이때 저는 지금 현재 대출이 4억 6천 정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두 값을 빼면 현재 아파트 순 자산 가치는 3억 9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을 투자한 것이 3억 9천이 된 거고요. 이제 반대로 S&P 500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살 때와 마찬가지로 매수할 때, 입주할 때 1억 들어간 것을 집이 아니라 S&P 500을 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총 타이거 미국 S&P 500을 17,907주를 갖고 있고요.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현재 9월 11일 기준으로 타이거 미국 S&P 500 종가는요 22,610원입니다. 그래서 총액을 계산해 보면 17,907주 곱하기 현재 타이거 미국 S&P 500 단가인 22,610을 곱하면 약 4억 5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S&P 500은 아파트와 매수했던 것과 똑같이 2억을 들여서 투자를 했다면
따지자면 현재 4억 5백만 원이 돼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는 제 돈이 2억이 들어갔지만 현재 3억 9천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익으로 봤을 때는 3억 9천, 4억 500에서 S&P 500이 수익률이 좀 더 좋고요. 퍼센트로 따지면 S&P 500은 약 연간 20.8%가 오른 수치고 아파트는 그래도 연간 18.5%가 오른 수치입니다. 네, S&P 500은 제가 보수적으로 4억 500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S&P 500을 투자를 했었을 때는 1억에 두 번 매수가 아니라 계속 꾸준히 이렇게 매수한 패턴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수익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반면에 아파트는 단순히 2억만 들어간 게 아니죠. 취등록세, 복비, 인테리어, 가구, 가전, 대출 원리금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면 실제 여기 수익에 대해서는 조금 마이너스가 돼서 이 종합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S&P 500이 아마 수익률이 더 좋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때 금액적으로는 이렇고요. 하지만 꼭 돈으로 계산이 되지 않는 그 외의 가치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아파트는 주거 안정성이라는 게 있는데 주거 안정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아파트를 매수하면 주거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되잖아요. 주거 불확실성이라 하면 아파트를 언제 어디서 얼마짜리를 사야 될지 이거에 대한 결정이 안 난 상태로 계속 지내다 보면 불안감이 좀 생길 텐데 이거를 상당 부분 해소를 시켜주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부동산 정책 변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LTV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대출이 제한이 됐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응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주 비용을 고정시킬 수 있고요. 주거비가 대표적인데 전세금이 1억 올랐다, 5천 올랐다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없죠. 그리고 이사비가 또 절약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거주 통제권이 확보됩니다. 그래서 거주 통제는 보통 집주인이 들어간다면 나가줘야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거 안정성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또 금액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주요한 가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아파트 샀을 때 장점은 이렇고 단점도 또 생기거든요. 꼭 좋은 것만 있는 법은 없으니까 제가 생각한 주요 단점은 이제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채를 가지고 사는 인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제 4억 6천도 좀 골칫거리예요. 일을 그만두고 싶어도 당장 다음 달부터 원리금이 계속 청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채에 대한 인생의 무게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파트는 다시 돈으로 바꾸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걸 환금성이라 하는데 특히 부동산 경기가 안 좋거나 시장이 안 좋았을 때 거래가 거의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 돈이 필요할 때 돈으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환금성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약점을 가지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데 아파트를 계속 상급지로 갈아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샀다고 끝이 아니라 다음에 아기가 생기면 교육도 생각하고 아기 한 명 더 낳으면 평수도 늘려야 되고 이런 것들 그러면서 계속 갈아타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계속 갈아타기의 시작 그런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적으로 아파트를 샀을 때 장점과 단점은 이렇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표면적인 것들을 봤는데 저의 솔직한 의견을 이제부터 좀 말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대충 아파트를 매수한 지 5년이고 실거주 한 지는 만 3년인데 제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을 한번 해보면 저는 결혼을 아직 안 했거든요. 근데 결혼을 안 했는데 아파트를 사니까 혼자 살긴 좀 큽니다. 이게 방 3개 구축이어서 거실은 이렇게 크진 않지만 방 3개인데 방 하나는 거의 쓰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좀 큰 집을 살게 되니까 그에 따른 비용 상승이 있더라고요. 현재 제가 아파트 때문에 월 200만 원 내는데요. 원리금 180만 원, 관리비 2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200만 원인데 조금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집에 맞춰서 가구와 가전을 장만을 했고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TV가 75인치인데 제가 원룸 살았으면 이 75인치를 절대 사지도 않았을 텐데 그래도 아파트 샀다고 이게 75인치 사잖아요. 그리고 옆에 이게 살짝 보이는 냉장고도 아마 굉장히 큰 냉장고입니다. 옆에 이게 냉장고 장이 이렇게 네모나게 있는데 거기에 맞는 냉장고를 사서 옆에 또 식기세척기도 있고요. 그래서 집에 맞춰 가구와 가전을 장만을 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또 비용이 상승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파트를 산 게 조금 지금 생각해보면 30, 40대에 돈을 바짝 모아야 되는데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요즘 들더라고요. 그래도 실거주하고 1, 2년은 성취감에 되게 굉장히 좋았는데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이게 이성이 되돌아오면서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조금 낭비가 아닌가 조금 내가 이게 무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요즘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저는 인테리어는 거의 제 손으로 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이 50만 원 이내였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매일 퇴근하고 오면 거실이나 뭐 방이나 이렇게 한 군데 잡아서 저희 집 벽지가 합지인데 거기다가 페인트 한 통을 사가지고 거의 2, 3주 동안 페인트 칠을 했고요. 그리고 베란다도 마찬가지로 막 곰팡이 쓴 게 되게 많았었는데 악수로 다 지우고 말리고 페인트도 3, 4번 더 칠하고 해서 제 손으로 거의 다 진행을 해서 다행히 인테리어는 많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의 아파트 매수와 지금 살아본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래서 만약 매수 시점 혹은 입주 시점 그 시점으로 되돌아간다면 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라는 것을 요즘에 좀 많이 되돌아봐요. 그래서 전 지금 만약 되돌아간다면 아파트 매수를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이전 아파트 영상은 부동산이 좋다, 안정감이 있다, 뭐 꽤 만족한다 이렇게 올렸는데 물론 그런 것도 참 좋지만 지금 다시 돌아간다면 S&P 500을 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빨리 자산을 불려서 좀 더 좋은 아파트를 가거나 아니면 아파트가 필요한가 싶어요. 월 200만 원씩 내는데 그게 거의 월세랑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오히려 200만 원 들어갈 거 그냥 오피스에 살면 100만 원이거든요. 이런 비용들을 세이브해서 좀 빨리 돈을 키우는 게 현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파트 한 채가 든든할까? 주식 계좌 잔고에 5억 이상 있는 게 든든한가? 라고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통장에 그냥 5억 찍혀 있는 게 지금 더 든든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또 솔직히 지금 아파트 매수한 게 하나 있어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는 저도 생각은 드는데, 근데 5억이란 돈이 있으면 좀 있으면 10억 만들기 쉽잖아요.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7년에 2배가 되니까. 근데 아파트는 한번 사고 나면 진짜 돈이 완전 거지가 되거든요. 저의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영원 통장 잔고에 100만 원 이하까지 떨어졌는데 거기서부터 제가 지금 S&P 500이 1억 6천까지 모았잖아요. 굉장히 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5억, 10억 이렇게 되는 과정이 많이 좀 까마득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워렌 버핏 영상 중에 하나가 있는데 워렌 버핏이 어느 질문자가 물어봤어요. 집을 사야 하나요? 아니면 투자를 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워렌 버핏은 그러더라고요. 투자를 먼저 해서 투자 자산의 10% 정도로 살 수 있는 집을 사라. 그래서 그런 거죠. 100억을 얼른 빨리 모아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라, 뭐 이런 건데, 근데 이런 거는 좀 미국이랑 저희랑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아무튼 자산을 빨리 불리는 데는 부동산은 조금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요즘 들어 조금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아파트의 수익률도 위치,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9억 이하 아파트라고 했는데 10억 이상이면, 그리고 15억 이상이면 수익률이 굉장히 좋잖아요. 이런 아파트에 대해서는 또 S&P 500보다 더 좋은 성과도 낼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혼자 사는데 가족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결혼을 할 예정인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따라 사람마다 전 다르게 될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 채널이 제 투자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들었던 생각을 남기는 장소이기도 하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이 시점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이번 주제는 여러분의 생각도 어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돈이 생겼을 때 다 돈 모은 것을 쏟아부어서 집을 사야 하는지, 아니면 투자를 계속 이어가서 거주비를 최대한 아낀 다음에 금융자산을 확보해야 하는지, 이런 것도 가치관에 따라서 또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도 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제가 5년 전에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그때 아파트의 수익률과 S&P 500에 대한 비교 플러스 장단점 및 저의 생각을 좀 담아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의 의견이나 경험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채널 운영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